코로나19 사태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시기도 합니다. 신현영 당선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에서 많이 뵀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우선 예. 당선 소감부터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이번 그 선거는 하여튼 코로나 선거라고 할 만큼 네. 우리 국민께서 이 건강한 국가 그리고 감염병에서 안전한 국가를 잘 만들라는 네. 그런 메시지의 결과로 저희 민주당 그리고 시민당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만큼 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신현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중차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의료인으로 전문가로서 계속 계시다가 이렇게 정치에 몸을 담기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또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이시기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이게 참여하실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네. 이렇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질병 치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의사의 네. 삶을 살다가 그래도 국가가 건강한 것 그런 음. 것도 결국에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사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는 좀 더 다른 색깔로서 활동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그런 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조금 결심을 아주 크게 먹고 진출하게 네. 된 것이죠. 가족분들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요. 네. 열심히 환자 진료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코로나 알리기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정치권으로 가야 되겠느냐라는 걱정과 우려의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상당히 앞번호로 배치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코로나19의 국난 극복을 더 잘 하겠다라는 그런 깊은 사명을 가지고 네. 앞번호로 배치를 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서는 국민들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래 말씀을 잘하시나요? 아니면 사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원래 잘 말을 못했었는데요. 매일매일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진료 네. 현장에서 그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었고 예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네. 또 많이 성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9449님,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의원이시죠. 사람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보여주세요라는 격려의 문자 보내주시고요. 0961님, 라디오에 후보 시절 나오셔서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그런 뭔가 이런 조금은 정치와 과연 어울릴 인물일까 이런 네. 시각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제 스스로의 도전인 상황인 만큼 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당 결정이 된 거죠? 예, 결정이 됐고 지금 네. 그 합당 과정에 있고요. 아마 네. 15일 정도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일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뵙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더불어시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합당하지 말자.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순조롭게 합당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관련된 질문도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K 방역이 찬사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진 분들의 노력인데요.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 의료진들이 어떤 희생을 좀 감내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실제로 1월 달에 첫 네. 환자 발생할 때부터 의료 현장에서는 긴장 상태라고 보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동선이 네. 겹치지 않게 진료와 치료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우선은 짜여지면서 거의 매일 하루에 여러 번 회의를 네. 소집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아, 초반에 확진 환자가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직접 치료를 하는 의료진들은 집에 못 갈 정도로 감염의 우려가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19가 얼마나 전파력이 있는지 어떤 속성의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요. 혹시나 또 가족의 안위와 여러 가지를 우려하면서 집에 가기보다는 병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당직을 하면서 그런 긴장을 계속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저 또한 그런 안심외래라는 그런 네. 호흡기 환자 진료를 보면서 그런 검사하는 진단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긴장도 됐었고 혹시나 내가 노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대응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메르스 때 그런 경험과 네. 그다음에 전문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상황들을 아주 담대하게 또 네.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의료진 분들이 영웅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K 방역 상당히 성공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일요일 3주년 기념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K 방역 우리가 또 눈으로 확인도 했지만 성공 요인은 뭐라고 볼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그래도 그 성숙한 우리 시민 의식이 기본으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협조가 잘 됐다. 네. 뭐 아쉬운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감사할 부분이고요. 그래도 K 방역에서 세계에서 극찬하고 있는 거는 빠른 진단, 그리고 빠른 치료, 네. 그리고 실시간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매뉴얼의 업데이트가 네. 되겠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조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유럽의 이탈리아, 또 프랑스, 독일 선진국이거든요. 예. 스페인도 그렇고 이들 나라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이었을까? 또 미국도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유럽이나 미국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또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사실 의료 시스템의 차이일 텐데요. 그동안에 여러 유럽의 선진 그런 복지 의료 시스템이 우리는 네.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기존에 알고 있었고 그랬죠. 예, 계속 그런 것들을 모디파이 그러니까 계속 수정해서 우리가 네네. 그렇게 발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염병에 대응에 정말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의료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에서 평가를 받게 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의료계에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검사를 하고 접근성이 높았던 것 네. 이것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메르스에 대한 그 감염병의 경험이 한번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었다. 그것도 아. 두 번째 그런 원인인 것이죠. 네. 메르스를 겪으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예. 또 어떤 대책을 우선시해야 될지 이런 또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었네요. 예, 그렇죠. 질병관리본부가 그런 면에서는 노하우와 경험이 음. 많이 쌓인 상태로 담담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이태원 클럽 확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학생들의 등교까지 재연기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일단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지금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그 파급력은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다.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신천지의 사태보다는 우리가 네. 또 그때는 처음 1차 피크를 맞이했을 때고 이제는 우리가 그 방역 당국의 노하우가 생겨서 그때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네. 좀 다른 양상들이 있죠. 워낙에 젊은 집단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네. 또 그 용인의 66번 환자의 바이러스 양이 상당했다. 그만큼 전파가 빠르고 강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이번에 사태로 봤을 때는 K 방역이 극찬을 받고 있지만 또 이런 개인 정보나 네. 우리 성소수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면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대들은 무증상 감염 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19가 참 예상치 못하게 네. 증상이 없어도 전파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때는 뭐 증상이 없이 면역력으로 잘 회복이 될 수는 있다. 네. 다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본인은 안전할 수 있지만 네. 또 오히려 그런 전파력, 사회적 파장은 크다라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고요. 네. 더더욱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에서는 취약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연령별로 그리고 개인의 면역력이나 특성별로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그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20대는 이제 사망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20대는 아무 일이 앞으로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네. 보면은 저번에도 17세 사망자가 나왔을 때 이분이 코로나로 사망한 것이냐에 대한 좀 갑론 의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게 또 한때 그래서 관심을 받았는데 뭡니까? 예, 오히려 면역력이 왕성한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노출됐을 때 네. 우리 몸에서 그런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을 침범할 수 있다. 염증 네. 매개 물질들이. 네. 그래서 예후가 더 악화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젊다고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오히려 그런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것이 우리 몸 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더 악화되거나 이유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연령대에서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 괜찮을 수도 있고요. 또 조용한 또 슈퍼 전파자가 돼서 어르신분들 또 친척 지인분들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만큼 반드시 명심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의 그런 건강과 내 주변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네. 내가 의심이 된다 하면은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확진자가 인천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걱정이 많은데 지금 당국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처는 뭐가 될까요? 지금 당국에서는 조용한 전파가 지금 계속 네. 바이러스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 환자들에 대한 빠른 검사를 지원하고 네. 이분들에 대한 그런 개인정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서는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네. 여러 가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함께 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는 이런 젊은 왕성한 분들이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갖추는 것 그리고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인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네. 성숙한 국민 의식들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조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신분이 또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꺼릴 수 있고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익명 검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예, 실제로 저희 명지병원에서도 네. 그 초반에 3번 환자분이 상당하게 3번 환자. 신분이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네. 이번 과정에도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결국엔 바이러스 치료의 예후에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노출된 상황에서는 의학적으로 봤을 땐 그냥 노출자고 확진자이기 때문에 그 질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의 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빠르게 진단해서 치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신현영 당선인을 설명하면서 이제 두 아이의 엄마 워킹맘이라는 말씀인데 아직 취약을 하지는 않은 거죠. 한 명은 초등학교 취학생이고요. 아. 한 명은 유치원생입니다. 1학년인데 지금 아직 입학식도 못하는. 2학년. 2학년입니까? 이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 한 주 한 주 계속 등교가 미뤄지고 있고 그래서 네. 계속 집에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의 학부모의 심정을 제가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등교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된다면 예. 부모 입장으로 자녀분들에게 등교하게 되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학교 내에 많은 친구들과
일단은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또래 집단이라는 게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을 거슬러야 되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집단으로 모이고 폐쇄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은 네.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교실에도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네.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의학적인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예, 수시로 네. 씻고 마스크 쓰고 쓰고. 그리고 교실에서도 에어컨을 트는 이제 더운 시기가 오겠지만 네. 정기적으로 환기시키고 특히나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활동 시간에는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긴장감은 네. 계속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너무 워낙 또 저명한 또 전문가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여쭤봤는데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변신도 큰 뉴스거든요.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가 궁금한데 덜컥 분명히 내가 정치하겠다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텐데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죠? 우선은 비례대표의 취지가 네. 그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국회에서 좋은 입법을 해라. 네.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의 그런 TO로 들어온 만큼 네. 저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그런 입법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21대 국회는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소신껏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으로 거듭나기를 저 스스로가 한번 도전도 해보고 네. 좀 시험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입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의사가 아니라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방송인을 준비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역대 비례대표 1번, 예. 1번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을 보면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다가 조금 잠잠해지는 경우,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예. 기대보다 좀 못 미쳤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자,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곧 더불어민주당이 될 텐데 1번으로서 나는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어떤 21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코로나19 시대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특히 우리 아이들이 감염병에 안전한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그거 외에도 제가 바라는 것은 아기 엄마도 네. 사회활동 할 수 있는 국가. 아, 예. 참 저도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으로서의 고민, 특히 육아를 하는 엄마들로서의 고민들 네. 좀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또 젊은 세대의 그런 청년의 고민도 같이 네. 청년 의원으로서 공감하고 목소리 내고 제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네. 국민들이 많이 활용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 육아를 하는 엄마로서의 고민은 역시 아빠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저는 국가가 더 지원을 해줘야 아. 되고 국가가 우리의 그런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네. 우리의 양육을 단순히 그 집안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적으로 더 키워줘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선제적으로 나와야지 내가 결혼을 해서 또는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사회활동이나 자기개발이나 이런 거에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젊은이들이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중요하네요. 그런 게 없어져야 돌봄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보건복지인가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네. 예, 1지망, 2지망에 썼습니다. 1, 2지망 모두 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일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3주년 기념연설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성격인데 질병관리청이 되면 어떤 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권한들이 더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직접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음. 인사권이나 예산권 같은 권한도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네. 지역 본부 설치를 통해서 음. 그런 지역마다 각각 다른 감염병 발생 사태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좀 더 독립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기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8698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국회의원 출마할 때만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선되시고도 바쁘시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찾아다니시고요. 이 기회에 배지도 벼 이삭으로 금이 아닌 동으로 만들어 달고 다니시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네요. 예, 사실 저는 당선되고 나서 더 겸손해지고 네. 더 숙이고 다녀야 된다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예. 초선 당선인이 아니시라 한 3선 4선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예. 하여튼 오늘 이유 있는 한 끼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데 짧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2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 비례대표라는 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대표로서 더 네. 뭔가 겸손해지고 더 책임감 갖고서는 국회에서 일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앞으로의 4년을 보내도록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과 함께 눈높이를 해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